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요즘 4월도 이제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쌀쌀해요. 아무튼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모래바람, 황사가 또 요즘에 난리치니까요. 아무튼 기관지염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요, 중요한 거는 역시 이쪽이에요. 보시다시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뉴욕 연은을 비롯해서 각 지역별 제조업 지수, 각 지역의 제조업 경기 동향이 어떤지에 관련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그것보다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는 정도를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예요.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미 거의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3월달 은행 사태 이후에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인 만큼 어떻게 좀 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이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도 보면 중국에서 발표된 지표들 역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에 중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와 관련한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수요일 정도에 보시면은 US뱅코라든지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대거 많이 발표가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제 5월 2일 그리고 5월 3일 대망의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미국 경제 상황은 좀 어떤지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베이지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FOMC 직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전에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라든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라든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등등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어제 그 3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장이 계속해서 좀 버티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3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공개했죠. 물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키포인트를 맞춘 데는 뭐냐면 올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회의록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저는 제가 눈에 띄는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봤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동안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고용과 물가라고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여기에 물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개만 이제 봤다라고 하면 이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좀 견고하구나라고 했던 가정하에, 그런데 3월에 은행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저는 그게 일단은 봉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뭔가 약간의 균열 조짐이 발생했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대충 반창고 같은 걸 붙여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반창고가 계속해서 잘 붙어 있을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위원들도 동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최근에 이런 은행 위기, 은행 상황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제 활동이나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 3월 FOMC에서 연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우리는 이제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앞서도 이게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은행 규제나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연준이라고 하는 게 유동성 및 채무의 대부자, 최종적으로는 연준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저는 솔직히 이번 의사록에서 좀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가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 그런 위기 상황에는 연준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번 의사록에 나온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은행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들, 은행의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그 은행 ET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 월스파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S&P 500 내, S&P 내에 은행 관련한 ETF가 KBE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는 S&P 내에 전체적으로 지역은행들 대략 한 15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은행 ETF가 KR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 생각은 은행 시스템이 정말 이제 위기가 봉착이 되고, 앞서 제가 반창고 하나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확산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수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연준이나 재무부를 통해서 등 상당히 적극적인 초기 진화 정책을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비상 대출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상 자금을 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규모 자체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봉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져야 되겠죠.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댈러스 연은에서 지난주에 최근 은행들의 사업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서베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은행업에 대한 사업 환경이 어떤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팬데믹 이후잖아요. 이때 이후에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전망 같은 경우도 보면 연초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인 즉슨 은행업에 대한 뭐가 늘어났다? 불확실성이 약간 좀 커졌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좀 고조가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또는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대출에 대한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러면 대출 수요가 어떨 것 같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물어보면,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렇고 대출 수요가 상당히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출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가게든 기업이든에 대한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로 직결이 되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고용으로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제를 구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소비라고 하는 축과,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축과, 그리고 이 고용이라고 하는 축이
전체적으로 둔화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또는 대출을 할 때 어떤 그 내용들, 항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대출 기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팬데믹 당시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출을 일으키는 데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나 기업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만한 부분들이 연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체율과 관련한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지금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상환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실제 소비자 대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기지 관련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모기지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요. 주거용과 상업용 나뉘는데 2008년 케이스가 주거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 상업용이죠. 그래서 이 상업용과 관련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도 있긴 하겠지만 자동차 대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뉴욕연은에서 매달 한 번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기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를 해요.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소득이나 소비 이런 부분들 또는 고용 여건 이런 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고 합니다.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는 1년 전 대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대 최고예요. 보시다시피 어려워요 라고 대답하는 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21년 이럴 때 미국 정부에서 가계에 직접적으로 현금 인젝션 투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나타났던 게 저축률로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중반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초과 저축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관련한 얘기하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시즌이 킥오프가 되죠. 지금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게 주간 단위로 끄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는 4월 14일까지는 대략 한 4% 정도. 아마 여기에는 이제 대형 은행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 아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이라든지 또는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뭐 넷플릭스 이런 애들도 발표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4월 말이죠. 보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5월 첫째 주까지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S&P 500 기준으로 한 87%가 5월 첫째 주까지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업종별로 한번 좀 나눠서 보면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마 그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는 건데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이때 4월 마지막 주에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의 중요 기업들이 4월 말 이전에 실적 발표를 한다. 특히 마지막 주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증시가 견고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좀 향후에는 증시에 대한 변동성
즉 실적발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 S&P 500 기준으로 연간 EPS가 한 220달러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분기별로 한번 끊어서 보면 1분기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증가율을 보일 걸로 예상되지만 하반기로 가면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음영색깔로 칠해져 있는 데가 이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팬데믹 당시예요. 근데 이때는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30% 가까이 까였고요. 그리고 최근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주당 순이익이 연간이에요. 13% 정도 까였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요 정도, 1% 정도밖에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향후에 계속 진행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전망 같은 경우는 아주 완만한 경기 침체, 즉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에 약간의 좀 크래시가 균열이 발생해 있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 소프트 랜딩이 연초 기대만큼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과거 월스파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과거 12번의 경기 침체를 한번 평균 내어 보면 대략 이익 추정치가 10% 내외 정도 하향됐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전망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4분기부터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추정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략 한 6에서 8% 정도, 8% 정도 전년 대비 이익 추정치가 하향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발표되는 것들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되면 이게 저희가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눈높이 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눈높이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선행 이익에 대한 수정치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여전히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좀 더 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가이던스를 발표한 주요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좀 부정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다음 주에 어닝 시즌이 킥오프 됩니다. 이미 이제 오늘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기관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1분기 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대략 한 6에서 8%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안 좋았던 시점을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분기에도 그랬었고, 그렇게 되면 실제 이 6%에서 8% 정도 하락이 아니라 한 3에서 4% 정도 때 하락만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선방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시즌 초반에는 은행 업종이 집중이 되죠. 근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중소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 기업들의 어닝스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들의 예금이 감소하고 있고요. 대출에 대한 니즈나 수요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에 다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각 지역별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FOMC 직전에 발표가 되는 베이지북, 미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베이지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표나 발언 또는 인터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점까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